어제 시장은 정말이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잠시 거치니까 모든 자산이 급증하는 그야말로 축제가 벌어졌죠. 하지만 이 엄청난 환호성 뒤편에서는요,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폭등의 본질이 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엄청나죠? 단 하루 만에 다우가 3% 가까이, 나스닥이랑 S&P 500도 2.5% 넘게 급등했어요. 이건 뭐 그냥 오른 게 아닙니다.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진짜 위기는 끝났다 하고 다 같이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안도 랠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희는 이 화려한 숫자들, 이 뜨거운 열기 아래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단순한 낙관론 그 이상의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거든요.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부터 한번 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2주간의 조건부 휴전 합의가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뉴스 하나가 시장을 꽁꽁 묶어놓고 있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 거대한 족쇄를 그냥 단번에 풀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무려 플러스 2.85%, 시장이 얼마나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그널이었어요. 언론 헤드라인은 온통 전쟁 공포 끝 이런 이야기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단순하고도 아주 강력한 이야기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뜨겁게 반응했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단순한 안도감, 이것만으로는 이 정도의 폭발적인 상승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랠리의 등 뒤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숏 스퀴즈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돈을 건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너무 좋은 소식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줄이려고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막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히려 더 미친 듯이 폭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한번 보세요. 시장이 떨어질 거다. 여기에 돈을 건 사람들,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예상도 못한 휴전이라는 어마어마한 호재가 빵 터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거죠. 손실을 막으려고 막 호둥주둥 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 매수세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랠리를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증폭시켜버린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번 랠리는 경제가 좋아서 펀더멘탈에 대한 순수한 낙관 론리라기보다는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규모의 숏커버링이 만들어낸 기술적인 움직임, 다시 말해서 수급의 왜곡에 가깝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좀 더 분석적으로 이 상황에 나 있는 균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화려한 랠리라는 성 아래에 있는 경제 기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데이터들을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오면서 와, 경제 튼튼하네, 이런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바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고용은 오히려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좀 잡히나 싶었던 중고차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끈질긴 불씨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 두 데이터는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기관 리포트에 나온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시장은 휴전이라는 소식 하나에 열광했지만 경제 뿌리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모래성은 사실 조금도 해결된 게 없다는 뜻이죠. 물론 주식시장은 전형적인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S&P 500은 물론이고 경기에 훨씬 더 민감한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까지 크게 올랐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 오르면 안전자산인 금이나 은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일종의 시소 같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금이랑 은 가격이 같이 폭등을 한 겁니다. 금이 3%? 아니 은은 무려 7%나 뛰었어요. 이건 시장의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움직임이잖아요. 대체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모든 자산이 다 같이 오르는 시장,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바로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영리한 기관 투자자들이 표면적인 랠리는 즐기면서도 속으로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비해서 조용히 헤징, 즉 위험 분산을 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월가의 최고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 거물들이 완전히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건 스탠리는 이제 본격적인 회복 시작이다 라면서 강세장을 외치고 있고요. 반면에 UBS는 인플레이션 쉽게 안 죽는다면서 오히려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 지금이 기술주를 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 주장하죠.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두 가지 핵심 시나리오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긍정적인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95달러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2% 밑으로 내려가 준다면 지금의 이 랠리는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럴 때의 전략은요, 규제 완화의 수혜가 예상되는 대형 은행주들,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이 어마어마한 빅테크 주식들의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터져서 유가가 115달러를 넘어버리고 국채금리가 4.5%를 뚫고 올라간다면 이건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은 이익 실현을 좀 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에너지 주식이나 금 같은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말고도 지금 시장이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대한 잠재적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블랙스완 리스크인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엄청난 투자 열풍이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에너지 공급망의 병목 현상과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건 지금 기술주 중심의 시장 구조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코앞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뭘까요? 네, 바로 곧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이 지표는 사실 휴전이라는 호재가 터지기 이전, 그러니까 유가가 높았던 시기의 데이터가 반영된 거라서 말하자면 과거를 비추는 거울 같은 거예요. 만약에 시장에 이런 낙관적인 기대를 확 깨버리는 높은 숫자가 나와버린다면 시장은 정말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은 희망을 가격에 반영하지만 경제는 결국 물리학을 따른다. 전쟁으로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가 정치적인 말 몇 마디로 순식간에 복구되지는 않죠. 오늘의 이 엄청난 랠리가 시장의 부푼 희망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을 반영한 진짜 시작이었는지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이 아주 냉정하게 증명해 줄 겁니다.